안녕하세요. 진디로그 진디입니다. 공채 기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홈앤쇼핑과 공용홈 쇼핑의 서류 접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들 서류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기다리면서 그 다음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서류 전형이 끝난 그 다음 바로 카메라 테스트가 있죠. 이 카메라 테스트는 어떤 걸 시험 보느냐? 두 가지를 시험 봅니다. 하나는 자기소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T.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소개는 1분 동안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의 시험인 자기소개와 함께 쌍으로 다니는 PT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PT를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 하는 거는 과연 PT에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상품을 고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품 PT를 준비를 할 때 PT를 하려고 하는 그 상품을 왜 고르신 거예요? 왜 고른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본 제품이라서요, 혹은 이게 해보고 싶어서요, 혹은 이 상품이 다른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서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상품을 고르는 목적이죠. 이게 나에게 맞는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품을 PT하는 나는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자, 그럼 상품을 고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장점.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상품을 고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지. 심사위원들은 우리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을 그날 처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학원에서 연습을 하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사람들을 많이 볼 때는 너는 어떤 사람인 거라는 거를 긴 시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시험장은 바로 들어간 그 순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인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가, 이거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하는 상품이 나의 장점과 이미지에 맞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장점과 나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와 맞지 않는 상품을 고른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전략인 것 같아요. 나의 이미지를 살리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상품을 고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의 장점 뭐지?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어떤 이미지를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줄 거지? 그러면 나의 장점과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거지?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중요한 거, 나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은가? 이것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엑서사이즈 한번 해봅시다. 장점을 한번 뽑아볼까요?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장점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장점을 생각할 때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친근감이 있어요.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친근감이 있는지. 저는 호감 가는 미소 때문에 사람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나의 장점은 호감 가는 미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점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활기찬 에너지 장점이에요. 무엇 때문에 활기찬 에너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제 말투가 조금 빠르고 힘이 있는 톤이어서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오케이, 인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빠른 말투와 이 힘찬 목소리가 장점이구나가 되는 거고, 넉살,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익혀진 넉살, 그리고 뭐 다년간의 자치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집안일을 경험했다. 다양한 경험,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다양한 경험. 그리고 또 뭘 들어볼까요?
굵은 목소리에서 오는 신뢰감,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력, 그리고 친절함, 이런 말투에서 오는 친절함,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활기찬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오고요. 넉살, 다양한 경험, 신뢰성과 친절함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보자면은 에너지, 넉살, 경험, 신뢰감, 친절함. 자, 이렇게 5가지로 써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지가 겹치지는 않거든요. 에너제틱한 통통 튀는 에너지,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이런 것들, 그리고 넉살, 요 2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너스레라고 하잖아, 남자애들. 그러셨어요? 정말요? 아, 대박이에요. 이런 식으로 친근함의 표현을 다양한 표현과 과장된 제스처와 표정으로 나타내는 걸 넉살이라고 하는데, 넉살이 많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에너제틱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2개는 묶을 수가 있어요. 넉살과 에너지. 그리고 다양한 경험. 이 다양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거리. 자, 에너지와 넉살 부분은 표현력의 부분이죠. 이야기거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뢰감과 친절함. 아까 신뢰감은 굵은 목소리에서 오는 신뢰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친절한 말투, 화술의 영역인 거죠. 화술의 영역. 자, 표현력과 이야기거리와 화술 놓고 갔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골라야 되는 게, 그럼 나는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사람의 이미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저도 되게 방정맞고 신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차분하게 천천히 아나운서처럼 설명하듯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연출하는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민할 거, 나는 표현력 쪽에 에너지를 볼 수 있는, 넉살과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친절함과 신뢰감을 주는 화술의 방점을 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고민을 해서 어떤 쪽이 나에게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설 겁니다.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와 넉살과 표현력 쪽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이 에너지와 넉살 등의 나의 표현력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지를 이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와 넉살 등 다양한 표현력을 살릴 수 있는 상품군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보는 겁니다. 상품의 카테고리 적어 보는 거예요. 식품, 생활, 주방, 가전, 임용, 패션, 레포츠, 가구, 침구, 교육, 뭐 이렇게 쳐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보는 거죠. 나의 장점은 표현력과 에너제틱한 넉살, 이쪽의 카테고리다. 그러면은 이것들의 이런 이미지가 주는 거는 주로 밝고 환하고 조금 업사이드, 격양된, 향상된, 올라가 있는 그런 이미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걸 보여줄 수 있는 상품군은 뭐지? 자, 봅시다. 식품 상품은 어떻게 진행을 하더라? 생각을 해보면은 식품 방송은 어때요? 홈쇼핑 봤을 때 물론 들어오는 쇼호스트와 상품에 따라 조금씩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식품의 분위기는 좀 밝고 활기차고 신나죠. 오케이, 식품 나랑 맞네? 요쪽의 표현을 살릴 수 있겠네? 생활은 어떤가요? 생활군도 마찬가지죠. 생활군도 조금 보면은 시연도 많이 들어가고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친근감도 하면서 조금은 빠르고 즐겁게 진행되는 느낌의 카테고리란 말이죠. 오케이, 생활군도 나랑 맞는 것 같아. 주방용품들도 어때요? 주방용품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죠. 식품과 생활과 주방, 오케이, 이쪽 카테고리는 나의 표현력을, 에너제틱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상품군이 되겠네. 그럼 나머지 볼까요? 가전 상품은 좀 어때요? 물론 최근의 트렌드는 가전 제품도 조금 신나고 빠르게 가는, 전반적인 홈쇼핑의 추세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상품이 주는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 가전이라는 상품은 아무래도 이 금액대가 고가이다 보니까 조금은 진중하고 신뢰감 갈 수 있는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내는 겁니다. 에너제틱하고 표현력을 살릴 수 있는 넉살을 넣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러면 가전 제외. 임용? 남성 임용 제품도 있겠습니다만
남성 이미용 제품도 있겠습니다만 넉살과 표현력을 넣기에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겠죠. 세모, 이미용 세모. 패션도 세모. 레포츠 오케이 살릴 수 있어. 가구침구는 조금 더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핸들링과 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난 안 맞아. 교육 잘 몰라. 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전 없어졌죠. 가구침구 없어졌죠. 교육 없어졌어요. 식품, 생활, 주방, 임용, 패션, 레포츠. 이 중에서 임용과 패션은 삼각형이에요. 그럼 지워봅시다. 아, 남은 상품은 식품과 생활과 주방, 레포츠구나. 그럼 이 중에서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카테고리를 좁혀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우리가 5가지 장점 적었었잖아요. 에너지, 넉살, 다양한 경험, 신뢰감 있는 목소리, 친근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너제틱한 표현력 쪽으로, 넉살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넉살을 낼 수 있는 것들, 다양한 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따로 잡아본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뭘 고를까? 여기에서는 다양한 경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경험을 했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지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장점을 얘기할 때 다년간의 자취활동을 통한 다양한 집안일 경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엑서사이즈에서 보기가 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해봤는데 나는 운동하고는 좀 에너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자, 레포츠 뺍니다. 그러면 식품, 생활, 주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식품, 생활, 주방 중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네. 그럼 이것들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카테고리일까? 자취생활을 많이 했어요. 자취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많이 했을 수도 있죠. 요리를 많이 하고 내가 직접 칼질도 하고 요리도 하는 다양한 주방의 경험이 있다면은 식품과 주방을 고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나는 자취생활을 오래 했지만 밥은 맨날 사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었기 때문에 식품과 주방 쪽은 좀 약한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청소를 한다든지 집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더 많아. 그러면 생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생활. 식품, 생활, 주방 중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들어갔던 에너제틱함과 넉살 부분에서의 이 표현력 부분에서 나는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장점은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먹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식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하나가 나오겠죠. 하나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뭘로 해볼까요? 식품, 생활, 주방? 생활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골라서 생활을 뽑아봤습니다. 생활을 뽑아봤다. 그러면은 이제 생활의 카테고리에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청소기도 있을 수 있고요. 리빙박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지, 쓰레기통, 빨래 건조대, 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많이 사용해보고 좀 더 많이 알고 나의 생활과 좀 더 나의 에피소드가 많은 상품을 골라보는 거죠. 청소 굉장히 많이 했었어. 오케이, 청소 인정. 청소기 많이 했었으니까, 많이 청소를 했으니까. 리빙박스? 집에 리빙박스가 있나? 나는 리빙박스를 사용해본 적이 없네? 지워요. 화장지? 매번 사용하지. 오케이, 남겨요. 쓰레기통? 사용해. 오케이. 건조대 사용해. 리빙박스를 제외하고 청소기, 화장지, 쓰레기통, 건조대를 넣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게 불편했지, 뭐가 제일 힘들었지를 생각해보고 나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쓰레기통? 집에 있는데 많이 사용해본 것 같진 않아. 그럼 쓰레기통 지워요. 빨래? 빨래는 많이 했어. 매일 거의 해. 건조대 맨날 사용해. 오케이. 이거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기? 청소도 매일매일 해. 나는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는 게 일이야. 청소기 살립니다. 화장지? 화장지를 어떨 때 써봤지 내가? 그냥 화장실에 휴지 정도만 끝? 그럼 이건 별로 일거리가 없겠네. 청소기와 건조대가 남겠죠. 그러면은 이 청소기와 건조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는 청소기와 건조대는 둘 중에
어떤 게 내가 에피소드가 많은가를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가, 조금 더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약점. 가령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같은 경우는 나는 상품을 손에 들고선 이렇게 보여주는 핸들링이 약해. 그러면은 둘 중에 핸들링이 적게 들어가는 상품을 골라야겠죠. 청소기, 건조대 어떤 게 핸들링이 덜 들어갈까요? 현장에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있을까요? 현장에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핸들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안 가져가고도 할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지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기나 건조기 중에서 나의 약점이 덜 보이는 상품을 골라주는 이런 형태로 가주는 게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들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선생님 저는 어떤 상품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남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잘하는 건 뭔가, 나의 장점은 뭔가를 보는 겁니다. 나는 딱 봤을 때 금융과 가전처럼 생겼어. 하지만 나는 굉장히 유쾌하게 우습게 재밌게 얘기하는 게 포인트야. 그렇다면 그쪽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내가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단순히 이걸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이제 카메라 테스트가 곧 시작이 될 텐데 카메라 테스트 PT 시험에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